네, 여야의 간판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의원, 국민의힘 장제원 의원 두 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저희 요즘에 그 시청자 게시판에 두 분께서 이제 저희가 박수를 치는 게 상대에 대한 어떤 동의인데 초반에 비해서 너무 좀 인색하다는 그런 의견이 좀 있어서요. 동의라기보다는 배려죠. 배려요. 동의할 수는 없지만 저는 장제원 의원 말씀에 가끔 동의가 될 때가 있어요. 네네. 저는 특히 김종인 부분. 아니, 저는 더 그런데. 아니, 저는 사실은 지난주에 그 영상을 보면서 우리 저 알고리즘 야, 정청래 선배 4년 동안 놀면서 김종인 연구만 했구나. 그 심리학들은 어떻게 분석을 잘하지? 역시 박사와 석사의 차이는 확실히 존재하는 것 같습니다. 예. 자, 뒤통수 정치 룰 소개하고 토론 시작하겠습니다. 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11일 월요일 신년사를 발표했습니다. 핵심 단어는 회복과 도약, 포용이었고요. 경제가 29번 등장했고요. 주택가격 폭등에 대한 사과와 코로나19 전 국민 무료 백신 공급에 관한 내용도 눈길을 끌었는데요. 새해는 분명히 다른 해가 될 것입니다. 우리는 함께 코로나를 이겨낼 것입니다. 2021년은 우리 국민에게 회복의 해, 포용의 해, 도약의 해가 될 것입니다. 두 분은 각각 어떤 내용에 좀 주목하셨습니까? 저는 전체적으로 겸손한 자신감으로 희망을 쏘아 올렸다. OECD에서 어쨌든 다 마이너스 성장을 했지만 그래도 대한민국이 1등을 했고 또 1인당 국민소득이 이제 G7에 이제 진입하게 되고 그리고 어찌됐든 간에 이 K-방역 이제 길고 긴 터널의 끝이 보인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희망을 주신 것 같고요. 뭐 한 2주, 3주 안에 코로나 치료제가 이제 식약처 조건부 승인이 날 것 같다는 희망 섞인 이런 소식이 좀 있어서 국민들에게 좀 위안을 드린 것 같습니다. 예. 희망을 쏘올렸다는 평가신데 야당에서는 뭐 희망이 보이지 않는다. 자화자찬이다. 이런 비판의 목소리가 좀 같은 신년사를 있었어요. 듣고 방금 주목할 게 어떤 것이 있었냐고 물어보셨는데 네. 주목할 게 없어요. 이게 명색이 대통령의 신년사잖아요. 그러면 우리 국민들의 마음을 녹일 수 있는 무언가의 메시지가 있어야 되는데 아무런 메시지가 없었다. 회복이라든지 또 코리아 프리미엄이라든지 또 격차 해소, 도약, 포용.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우리 국어가 가지고 있는 미사오고는 다 동원한 것 같은데 어떻게 하겠다는 건 전혀 없어요. 그러니까 국민에 와닿지가 않죠. 그러니까 국민들은 지금 이 파산 신고를 하기 직전인데도 불구하고 증시가 호황이다. 일자리가 증가했다. 이 국민들이 공감할 수 있겠습니까? 돌이켜보면 예. MB 때요. 대통령 선거 나와서 내가 대통령이 되면 3천 그리고 임기 내 5천을 돌파하겠다. 14년 만에 3천을 돌파했죠. 그리고 사상 최대의 4,331억의 외환 보유고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또 국가 재정은 OECD 국가의 평균 국가 부채율이 120%인데 우리는 44%. 전 세계에서 극찬하는 것까지 그렇게 국가의 구성원으로서 폄하하는 것이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과연 그것이 온당한 일인가? 같은 나라에 딴 나라 사람이 살고 있는 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제가 드린 말씀은 우리나라가 잘 돼가고 있다 이런 얘기보다는 지금 국민들이 코로나로 인해서 얼마나 힘들고 참 그 영세상공인들이라든지 이 자영업자들은요 지금 거의 망연자실에 있거든요. 네. 그분들에 대해서 따뜻한 말을 해야 되는데 아니 이게 자화자찬 아닙니까? 코로나 방역에 성공했습니다. 아니 코로나 방역에 지금 실제로 성공했습니까? 백신 지금 빨리 다른 나라는 백신 맞고 있지 않습니까? 일자리가 증가했다니요. 이렇게 얘기하는 것보다는 올해 신년사는 그들에게 따뜻한 위로가 될 수 있는 그러한 대통령으로서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국민에 사과하는 그런 신년사가 오히려 와닿지 않았겠냐는 얘기지 나라가 잘못되라고 지금 끌어내리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자, 위로... 어떻게 그렇게 그 신년사에 대한 비판을 그렇게 반응을 합니까? 아니, 보세요. 대통령 연설문이요. 곳곳에 국민들을 위로하는
슬픔과 고통에 빠진 국민들을 위로하는 것들이 그런 말들이요. 곳곳에 숨어 있고요. 처음부터 끝까지 다 있어요. 제가 말씀드린 것은 위로만 하고 예. 어렵지 않느냐라고 얘기 끝나면 안 된다는 거죠. 앞으로 이렇게 희망이 있으니까 우리 허리띠를 졸라매고 같이 열심히 뛰자. 그리고 대통령이 지금 자영업자 소상공인들 어려움을 모릅니까? 저희가 모릅니까? 다 알아요. 그렇지만 그분들에게 계속 절망을 얘기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앞으로 손잡고 나가면 좋은 날이 있을 것이다. 아니 그러니까 대통령이 이렇게 얘기하기 손잡고 때문에 나가자는 얘기만 합니까? 재난지원금 얘기도 하고 그러는 도대체 거예요. 어떻게 할 거냐고요. 부동산 문제 포괄적으로 죄송합니다라고 얘기했어요.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뒤돌아보고 사과 한마디 하라면서요. 이번 했잖아요. 송구하다고. 그러면서 뭐라고 했어요. 야당에서 공급을 늘려야 된다. 계속 주장했잖아요. 그래서 대통령이 받아들인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는 공급을 늘리겠다. 예. 그래서 야당이 요구한 걸 한 거예요. 화답한 거예요. 근데 그거에 대해서 사과하면 또 사과만 하면 다냐? 또 그러면 공급한다고 얘기만 하면 다냐? 이렇게 얘기하면 대통령 보고 앉아 있으란 얘기예요. 서서 있으란 얘기예요. 문 대통령이 이제 올해는 한반도 평화를 위한 인고의 시간이라는 표현을 했고요. 최근에 김정 북한 국방위원장의 뭐 발언 등을 고려할 때 올해 어떻게 남북관계, 북미관계 어떻게 좀 전망하시는지 좀 듣고 싶고요. 지금은 빨리 서두르는 것보다는 어쨌든 다시 시작하는 숨고르기 시작이 된 것 같고요. 문재인 대통령이 이번에 신년사에도 나왔듯이 코로나, 보건의 협력 체계부터 조심스럽게 양쪽의 정상이 노크를 하고 있다라고 저는 보고 있고요. 그래서 미국이 이제 이 동아시아 뭐 대북 정책을 하는 데는 빨라도 6개월 정도 세팅 기간이 필요하거든요. 그러면 그 전에라도 남과 북이 다시 시작하는 심정으로 작은 것부터 다시 교류하자 하는 날이 곧 오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예측합니다. 남북이 다 교류와 협력에 대한 의지를 보였다는 그런 희망적인 말씀이시고. 이렇게 거짓말을 하고 이렇게 약속을 안 지키는 사람하고 다시 시작해요. 저한테 하신 말씀 아니시죠? 아니까요. 아니 내가 얼굴 딱 맞대고 하기는 좀 그래서 이렇게 저보고 얘기하는 거예요? 거쳐서 보십시오. 북한이 저렇게까지 핵 문제를 거론을 해버립니다. 그리고 실제로 전술을 배치했다. 이제 핵 잠수함 뻔뻔하게 설계 완성해가지고 이제 완성시키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나라가 말을 못하지 않습니까? 말을 하면 바로 남북 문제가 경색이 돼가지고 이제 협박으로 돌아오면 우리가 어떻게 대응할 수가 없지 않겠습니까? 앞으로 이 남북 문제는 굉장히 고착 상태로 갈 수밖에 없을 것이다. 북미 문제 이것도요 굉장히 경색될 가능성이 큽니다. 탑다운 방식의 즉흥적으로 정책을 결정하는 바이든이 아닙니다. 이게 미국 조야와 미국의 전문가 그룹 그리고 미국 의회 이런 분들의 의견을 모아서 버텀업 방식으로 정책을 결정하는 합리적인 결정을 하게 됩니다. 바이든은. 그러면 북한이 할 수 있는 일은 뭡니까? 한국을 협박하고 한국 보고 미국 끌어와라. 미국과의 대화의 물꼬를 트라. 라고 한국에다가 도발할 확률이 굉장히 높거든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할 겁니까? 북한과의 유연한 관계, 원화적인 관계 이것만 가지고 될 수 없다는 것을 분명히 인식해야 됩니다. 자, 이 대통령의 신년사 이 같은 콘텐츠를 두고 이제 두 분의 의견이 많이 다른데 저희 프로그램이 좀 이견을 좁혀가자는 그런 취지도 있기 때문에 질문을 좀 달리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장 의원님께는 그래도 이 부분은 내가 좀 인정할 만하다, 좀 희망이 있었다라는 부분 하나만 좀 꼽아주시고 정 의원님께서는 이거 좀 아쉬운 부분인데 이런 거 있으면 좀 하나만 좀 꼽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없어요. 없는데 예. 그래도 이제 그 유영민 비서실장께서 들어가셨잖아요. 기대를 합니다. 유영민 비서실장이 앞으로 신년사에서 담지 못한 그러한 것들을 좀 대통령께 많이 직언하셔가지고 현실에 맞는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그런 1년을 보내시길 바랍니다. 제가 대체적으로 만족하는데 그 연설문 읽어가는 그 얼굴 표정이 너무 근엄하셨네. 아프신 거 아닌가? 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얼굴이 너무 경직돼 계시고 또 피곤해 보이고 얼굴이 좀 부은 것 같고 다음부터는 이제 너무 국민들이 고단한 삶 힘들고 하기 때문에 웃을 수 없죠. 그렇지만 가벼운 농담도 한 번쯤은 이렇게 섞어서 이렇게 좀 릴렉스하게 좀 기자회견
시장에서는 그렇게 좀 하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자, 저희가 이제 새해에 대해서 시청자 참여를 좀 확대하고 있는데요. 대통령 그 신년사 관련해서 시청자 질문이 좀 많이 들어왔습니다. 영상 함께 보실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성동구 응봉동에 살고 있는 워킹맘 정주은입니다. 그동안 시사토크 알고리즘을 재미있게 시청하고 있었는데요. 오늘은 제가 두 의원님께 궁금한 점이 있어서 이렇게 영상을 보냅니다. 요즘 제 지인들이 가장 많이 하는 이야기는 바로 주식입니다. 얼마 전 문재인 대통령께서도 신년사에서 코스피 3000 시대를 이끌어 가겠다고 말씀하셨는데요. 저는 솔직히 지금이라도 주식을 시작해야 하는 건지 정말 고민이 많이 되는데 두 의원님들께서는 지금 주식시장을 어떻게 바라보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많은 분들이 그러시더라고요. 좀 과열돼 있다. 급락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또 제 말씀 듣고 뭐 투자를 안 하시면 또 그런데 네. 산업 자체가 굉장히 활성화돼 있지 않은데 좀 어려워진 상황에서 주식이 이렇게 올라갔다는 건 굉장히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우리 경제를 좀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지수로 쓰기에는 굉장히 저는 좀 이게 위험한 거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끼리만 있으니까 우리가 얼마나 강하다는지를 잘 모를 수 있거든요. 근데 전 세계에서는 대한민국은 이미 선진 강대국이라고 평가를 해요. 예. 저는 거기에 맞게 주식도 3천 정도 돌파하는 것이 그다지 이상한 일은 아니다. 네, 서울 응봉동에 사시는 워킹맘 정주님의 질문이었는데 좋은 답변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두 번째 주제는 4월 보궐선거에서 여야의 단일화 변수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엔 여론조사가 좀 발표가 되고 있는데요. 추이를 봤을 때는 아무래도 더불어민주당이 조금 떨어진 추이고 국민의힘이 좀 올라간 추이는 맞는 것 같고요. 또 안철수 대표의 서울시장 출마 선언으로 또 국민의 당도 굉장히 지지율이 올라가는 것 같은데 이런 상황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오랜만에 안철수 효과를 안철수 대표 스스로 보고 있죠. 예. 그 여론조사에서도 국민의당이 8%로 갔고요. 아마 서울에는 10% 정도 10% 넘은 것 같습니다. 그렇게 나올 것 같습니다. 상당히 고무적인데 전국 지지율의 4% 뭐 남짓 그리고 서울 지역은 3% 남짓이거든요. 예. 이제 그걸 가지고 저희들이 민주당을 역전했다. 또 우리가 자력으로 이 지지율을 올렸다. 이렇게 생각한다 그러면은 착각도 유분수겠죠. 예. 그러니까 저희들이 지금 별로 잘한 게 없잖아요. 그렇습니다. 잠깐, 잘한 게 없잖아요. 잠깐 그 대목에서 예. 그러니까 이거는 진심에서 우러나는 박수가 아니라 사실을 인정하는 아니 거죠. 솔직히 네. 본인이 얘기한 부분에 대해서 동의한다고. 그러니까 국회에서도 우리가 민주당을 전략적으로 또 실력으로 눌러본 적이 없잖아요. 저희 지금부터 실력을 쌓고 노력해 나가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국민의힘에서 이제 여러 주자들이 이제 후보로 나와서 얘기거리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 오세훈 전 서울시장의 어떤 조건부 출마가 화제였는데 어떤 셈법이나 뭐 전략이 그러니까 저는 있었던 나름대로 걸까요? 뭐 충정을 가지고 한 말이 아니겠느냐 예. 이런 생각을 예. 하지만 자기가 서울시장 출마를 하면서 다른 사람 영향권 안에 있는 사람이다라고 얘기하는 거는 예. 시민들이 그분을 신뢰하고 그분을 믿고 시정을 맡겨도 되나라는 의문이 들지 그 않겠습니까? 출마의 뜻이 정확히 있는지도 사실 잘 모르겠고요. 근데 오세훈 전 시장 같은 경우도요. 보통 출마할 때는 출마 의지를 피력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출마 의지잖아요. 근데 이 출마 의지가 없으면 출마할 필요가 없는 거죠. 예. 근데 안철수가 이러면 저러고 저러면 이런다. 그거는 출마 의지가 없는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오세훈이라는 정치인이 서울시장을 출마하는 그 전략 전술적인 측면에서는 정청래 의원님 말씀에 동의를 해요. 근데 조금 더 우리가 깊이 들어가서 좀 좋게 보면 좀 충정이 있지 않았겠느냐. 그러니까 안철수 대표라는 분이 지금 지지율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이분과의 통합을 하지 않으면 승리라는 것이 어렵지 않느냐. 그렇기 때문에 내가 희생을 할 수 있다는 얘기를 좀 강조했던 걸로 보입니다. 현실적으로 이게 단일화가 쉽지 않는 방향으로 흘러가는 것인지. 제가 오늘 출연하기 전에 예. 김종인 비대위원장의 육성 인터뷰를 다 듣고 왔어요, 제가. 예. 그러면서
말투, 그다음에 말의 어떤 색깔 이런 것까지 다 파악을 좀 제가 하고 왔는데 한마디로 얘기한다면 안철수 너는 안 돼. 이걸로 저는 익혔어요. 예. 내가 이 나이에 왜 멋담시 국민의힘에 와 있는데 내가 국민의힘 재건하러 왔지 안철수 재건하러 온 줄 알아? 이런 생각이 있는 것 같아요. 또 하나는 안철수 당신이 잘 되더라도 나에게 먼 도움이 있는데 오히려 나에게는 해가 되잖아. 이익적 측면에서 안철수가 안 맞는다라는 생각이 들고 거기다가 안철수 당신은 나한테 고분고분하지도 않잖아. 예. 이런 노여움의 표현이 아니었을까. 그러면 안철수 대표가 기호 2번이 아닌 기호 4번을 달고 서울시장에 당선된다? 본인으로서는 재앙이다 이렇게 생각할 거예요. 삼국지에 보면 이런 게 있습니다. 제갈공명하고 오나라 주유 장군하고 머리싸움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적벽대전을 앞두고. 그러니까 둘이 협력적 관계예요. 근데 주유는요. 끊임없이 제갈공명을 죽일 생각을 합니다. 지금 당장은 도움이 되지만 나중에 이 사람이 더 크면 나에게 해가 된다. 마치 김종인과 안철수도 그런 관계가 아니겠는가. 안철수가 크면 클수록 김종인에게는 입지가 점점 줄어드는. 그러니까 저는 참 안타까웠어요. 예. 어저께 그저께 계속 이어지는 김종인 대표의 폭언에 가까운, 어떻게 보면 구성원들에 대한 폭언이잖아요. 모욕이잖아요. 근데 지금 그 폭언을 당한 사람들의 그 제안 같은 게 뭐였냐면 단일화하자, 뭐 통합하자 이런 얘기였잖아요. 어떻게 보면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이기기 위한 공식이거든요. 근데 김종인 위원장은 3명이 나오더라도 우리가 이길 아니, 자신 있다 그러니까요. 이런 얘기도 했어요. 근데 그런 상식이거든요. 다름을 인정하면서 공동 목표를 통해서 공동 목표의 달성을 위해서 함께 힘을 모으자라는 얘기인데 상식을 짜증으로, 폭언으로, 경로로 대하는 거는 올바른 처신이 아니거든요. 아까 말씀하셨듯이 저는 우려되는 것이 3자 구도에서도 이길 수 있다. 예. 정말 그럴까요? 장 의원께서는 이제 3자 대결할 경우에는 그 쉽지가 필패죠. 않다. 예, 쉽지가 않은 게 그렇게 아니고요. 필패다. 상식이고요. 예. 필패고요. 예. 그거는 제가 아니더라도 삼척동자도 아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아주 뭐 좋게 보면 노회한 어떤 전략적 발언일 수가 있겠고 또 한편으로 보면은 안철수한테는 죽어도 못 주겠다 이런 발언이지 않겠습니까? 김종인 학개론에 자가당착 파트가 있습니다. 몇 장입니까? 3장, 자가당착 3장. 1장 1절입니다. 이 부분을 이해를 하면 모든 것이 다 해석이 가능합니다. 안철수 대표에 대해서 왜 저렇게 미워할까? 저렇게 진정성 있게 미워할까?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절절하게. 네, 절절하게. 3년 전에는 안철수 지지를 했습니다. 2017년. 대선 때. 예, 예. 3년 후에 180도 달라진 거죠. 자, 서너 달 기억력이라는 게 있습니다. 서너 달 전에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뭐라 했습니까? 장제원 의원도 그것도 불만이라고 방송에서 얘기했어요. 예. 우리 당 내부에서의 소위 대통령 후보가 나올 수 있을까고 저는 확신을 하고 또 특히 밖에 계신 분들이 우리 당에 흡수되셔가지고서 결국 대통령 후보는 될 수 있는 기억납니다. 기억나죠? 예. 근데 지금은 또 반대로 갔어요. 밖에 있는 사람을 불러서 통합하고 몸집을 키울 생각을 안 하고 이제는 우리 당 후보만 키우겠다는 거예요. 서너 달 전하고 완전히 180도 달라졌죠. 본인에게 도움이 되면 당 이런 거 상관이 없습니다. 나에게 도움이 되는 게 중요한 거예요. 당은 뒷전이죠. 그래서 제가 오죽하면 당리당략이 아니라 김리김락이라고 예. 김리김약이라고 얘기하겠습니까? 자, 현재 이제 모든 관심이 지금 저희가 얘기를 나눈 것처럼 좀 야권에 쏠려 있는 게 좀 사실이에요. 여권에 좀 화제가 될 만한 뉴스가 없나 봤더니 이제 우상호 의원과 또 열린 민주당 김진애 의원이 이제 서로 후보가 되면 단일화하겠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온 것 같고요. 어떻게 보시나요? 저는 그 기사를 보고 가슴을 쓸어내렸습니다. 혹시 만약에 열린민주당 김진애 의원이 마이웨이를 계속하면 어떡하나. 한 뿌리에서 다른 열매를 맺을까 봐 걱정했는데 좀 굉장히 좀 안심이 됐고 역시 참 괜찮다, 멋있다
이런 생각이 좀 들었고요. 근데 후보 구도 면에서 저희가 불리한 게 사실이죠. 저희는 관심 끌만한 게 없어요. 그래도 할 수 있는 것이 뭐냐면 열린민주당과의 통합 합당, 뭐 단일화, 협력 이런 거거든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물꼬는 일단 터졌다. 그런 면에서 굉장히 저희는 천만다행이다. 열린민주당과의 뭐 연대, 뭐 단일화, 뭐 통합 얘기까지 나오는데 그거는 큰 변수가 될 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제가 걱정되고 두려워하는 거는 민주당이 가진 정책적 어떤 그런 수단, 정책 집행 수단이 권력이 있지 않습니까? 그건 뭐 재난지원금 가지고는 더 이상 먹히지 않을 거고 또 다른 어떤 그러한 그 행정 기능을 통해서 민심을 다시 반전시킬 수 있는 그런 힘이 있는 권력이 있는 집권 여당이지 않겠습니까? 그런 것들을 우리가 생각해야 되고 단일 후보가 나오더라도 박빙일 겁니다. 자, 뭐 한 주간 쌓인 정치 독소를 빼기 위해서 또 디톡스 주스를 준비했습니다. 오늘은 또 무슨 색깔 주실래나? 뭐예요? 천혜향? 뭔가요? 아, 이게 당근이네, 이건. 당근. 당근 주스를 두 자로 뭐라고 한지 알아요? 말물. 자, 수고하셨습니다. 독배고 갑니다.